믿고 보는 부동산 채널 예하수장입니다. 4차선 대로에 길게 접해 있고 두 면이 도로에 접해 있는 토지가 경매로 나와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계신데요. 주의하실 사항이 있어 물건 설명과 함께 경매 관련 필수 체크 사항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오늘도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옆 필지와 이 경계면에 있는 나무는 방풍림인데요. 만약 본 토지 안에 있다면 마음대로 벌채를 해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필지 내에 소나무가 10그루 정도 있는데요. 이 소나무는 허가 없이 벌채를 하면 안 됩니다. 간혹 소나무는 아예 벌채를 할 수 없다고 알고 있는 분도 계신데요. 그건 아닙니다. 경우에 따라 허가를 받아 벌채는 가능합니다. 다만 재선충병 때문에 벌채한 소나무는 규정에 따라 그 자리에서 분쇄 처리를 해야 하니까 다소 까다롭고 비용도 좀 더 들어가죠. 그럼 본 토지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안덕면 서광리는 제주공항을 기점으로 남서쪽 30km 거리에 소재해 있고 평화로를 따라 40분 정도 가시면 됩니다. 부근의 도로 상황 영상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시원한 4차선 도로죠. 제주도에서는 이 도로를 평화로라고 부릅니다. 2002년 월드컵에 맞추어 4차선 도로로 확장이 되었는데요. 서부 지역 산업과 관광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도로이죠. 그만큼 교통량도 많습니다. 우측으로 들어가는 길이 보이는데요. 이 길로 들어가면 좌측편에 전신주가 보이는 토지가 오늘의 물건입니다. 그럼 차를 주차하고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바로 앞에 보면 소나무가 보이시죠? 10그루 정도 되는데 토지의 가장자리에 위치해 있습니다. 뒤쪽으로 보이는 키가 큰 나무는 방풍림인 삼나무입니다. 저러한 나무는 토지주가 마음대로 벌채를 할 수가 있습니다. 도로와 상당히 길게 접해 있는데요. 접도 길이는 길수록 좋겠죠. 현장을 직접 보니 본 토지의 높이가 도로보다는 1m 정도 낮습니다. 건축을 한다면 어느 정도 성토는 필요해 보이네요. 맞은편에는 낮은 건물들이 몇 채 보입니다. 다시 되돌아가 보죠. 근데 보시면 도로와 본 토지 사이에 구거 같은 도랑이 있습니다. 자세히 살펴보니까 실제로 우수가 흐를 수 있도록 우수관도 보이네요. 지적상 구거는 없는데 현황상 있는 겁니다. 이럴 경우 평화로에서 본 토지로 바로 진입은 허가가 힘들 수도 있습니다. 진입로 관련 허가사항은 입찰 전에 반드시 체크를 해야 할 사항이겠네요. 제 생각으로는 아마도 옆에 있는 도로 쪽으로 진입로 허가가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맞은편은 과수원이니까요. 농업용수는 인입이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풀들이 많네요. 중간에 돌 무더기가 보이시죠? 과거 위성사진을 보면 아시겠지만 저곳에 근처 관광지를 홍보하는 조형물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철거를 하고 없네요. 그럼 공적장부와 기타 자료들 보면서 설명 이어가겠습니다. 사건 번호는 2021 타경 22857번이고 물건 번호는 1번입니다. 감정가는 평당 200만원이고 한 번 유찰이 되어 현재 평당 140만원에 입찰이 가능합니다. 등기부상 다 소멸되니까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매물서상에도 특이사항은 없네요. 토지의 경계를 보시면 평화로와 작은 도로에 두 면이 잘 접해 있습니다. 토지 모양도 남동쪽으로 건물을 앉힐 수 있으니 나쁘지 않습니다. 토지 용계 각인원을 보시면 지목은 전입니다. 따라서 농지증은 반드시 필요하죠. 입찰 전에 필히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용도지역은 계획관리지역입니다. 건폐율 40%, 용적률 80% 되겠습니다. 기타 행위 제한 내용을 보시면 많이 적혀 있지만 일반적인 건생, 즉 상가 건축 시에는 크게 문제될 것들이 없습니다. 그럼 건축 기반 시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축과 관련해서 특이사항이 있는데요. 사실 이와 관련된 특이점 때문에 본 물건을 소개해드리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클릭 한 번이 영상 제작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경매 물건과 일반 매매 물건 중에서 선별해서 상세한 임장 영상을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최대한 실질적인 도움이 되실 만한 내용들로 채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선 본 물건의 건축허가 관련 이력을 줘야 하니까 2007년에 일종 건생 신축으로 착공계까지 접수가 된 상태입니다.
착공계만 제출이 된 상태이고 실제 건축 행위가 이루어진 것 같진 않네요. 이런 경우가 가장 신경 쓰이는 경우죠. 우선 등기부를 보니까 현 소유주가 2001년에 매수를 해서 현재까지 줄곧 소유해온 토지입니다. 따라서 현 소유주가 건축허가상 건축주일 것이라고 충분히 추정이 가능하죠. 일단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해야 할 사항은 토지를 입찰하실 경우에는 반드시 해당 토지에 건축허가 관련 이력이 있는지 확인을 해봐야 한다는 겁니다. 1차적으로 인터넷으로 조회가 가능하니까요. 조회를 해보시고 만약 정말로 입찰에 들어가겠다고 한다면 담당 부서에 한 번 더 유선으로 확인을 해봐야겠죠. 경매에 있어 간혹 건축이 진행 중인 건축물은 토지와 함께 매각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는 매각 대금, 완납 서류를 근거로 건축 관계자 변경 신고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처럼 토지만 매각 대상인 경우에는 매물서상에도 건축 허가 관련 사항은 언급이 안 되어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러한 토지를 낙찰받는다면 새로운 건축 허가를 신청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죠. 허가 관청에서 직권으로 취소를 해준다면 좋겠지만 그런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보시는 게 마음 편할 겁니다. 법적으로 굳이 푼다면 허가 관청에 건축 허가 취소 신청을 하고 허가 관청이 거부 처분을 하면 건축 허가 취소 신청, 거부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하여 판결을 받아야 하죠. 대부분 이러한 소송 과정에서 기존 건축주와 합의를 통해 관계자 변경이 이루어지고는 있지만 그만큼 예상치 못한 금전적 지출이 발생하게 되고 무엇보다도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쏟아야 하니까요. 물론 이를 처음부터 인지하고 그 방법으로 풀어가겠다고 마음을 먹었다면 그것은 괜찮습니다. 다만 사전에 이러한 사항을 모르고 낙찰을 받는 것은 피해야겠죠. 사실 이러한 경우 토지가 정말 마음에 든다면 입찰 전에 건축주와 협의를 하여 건축 관계자 변경에 대한 합의 및 조건부 계약을 먼저 한 후에 입찰에 참가하는 방법이 제일 확실합니다. 실무에서는 저도 그렇게 하고는 했었습니다. 지금은 추석 연휴 기간이라서 담당 부서에 좀 더 자세한 사항에 대해 알아보지는 못하였는데요. 차후에 새롭게 조사한 사항이 있다면 영상의 설명글에 추가를 해놓겠습니다. 그럼 건축 기반 시설을 보면요. 도로 조건은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진입로 부분은 설명을 드렸듯이 대로 쪽에서 바로는 어려울 수도 있다는 점 유의하시고요. 전기는 바로 인입이 가능합니다. 상수는 건생을 위한 20에서 25mm 정도의 인입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합니다. 오수는 하수처리구역 외 지역이라서 개인 하수처리 시설로 가능합니다. 참고로 길 건너편에 오수관도 있기는 합니다. 결론적으로 기존에 받아져 있는 건축허가 문제만 풀 수 있다면 건축 기반 시설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현재 주변 시세가 궁금하실 텐데요. 만약 기존 건축허가 문제만 없다면 평당 170만원 정도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런 토지는 초보자분들은 굳이 무리하지 마시고요. 경험이 좀 있으시다면 한 번 더 유찰되기를 기다렸다가 건축허가 문제를 풀 수 있는 방법을 찾은 다음 입찰한다면 괜찮은 토지입니다. 건축허가 문제를 풀지 않고 이번에 입찰에 들어간다면 개인적으로는 말리고 싶습니다. 경매에 관심을 가지고 계시다면 당장 입찰은 하지 않더라도 이러한 물건들은 꼼꼼히 체크도 해보시고 어떤 식으로 낙찰이 되는지 나름대로 예상도 해보고 그 결과도 지켜보시길 권해드립니다.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는 부동산의 진정한 가치를 볼 수 있는 안목이 키워지니까요. 제가 시간이 없어 경매 관련 상담은 해드릴 수가 없다는 점 이해해 주시고요. 행운보다는 본인의 실력을 믿는 투자자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